왜 나는 안 팔려요가 아니라 그냥 보면은 왜 안 팔리는지가 나온다니까. 안 팔릴 수밖에 없구나. 근데 여러분들 아이디를 보라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먼저 11번가 분석 예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상위 노출 조건이라고 있어요. 즉시 할인, 쿠폰 포인트, 뭐 무료 배송 등급, 검색어 최신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라고 이제까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조사가 됐어요. 그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각각의 마켓별로 이 마켓의 상위 노출 조건은 뭐네 라고 하는 걸 먼저 보고요. 두 번째는 판매사 등급에 대해서 봐야 돼요. 물론 이 등급이 노출에 영향이 없는 마켓이 있어요. 티몬 같은 경우는 등급이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근데 또 등급의 영향은 없으나 이 판매사 등급이나 조건을 못 맞추면 페널티를 먹는 곳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거는 이 등급 점수를 못 맞추면 아이디가 정지당해. 11번가 같은 경우는 크게 파트너 등급, 판매 등급, 판매자 평점 이렇게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이 중에서 파트너 등급, 이따 화면 보면서 다시 봐요. 파트너 등급은 1개월 동안 판매 신용 점수에서 매월 1일 날 선정이 된대요. 판매 등급은 6개월이에요. 자, 그리고 판매자 평점 있어요. 주문 이행, 발송일 준수, 문의 응대 서비스가 있고 상품 노출 우선순위에 반영된다.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얘와 얘 두 가지를 합해서 노출 점수 요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여요. 근데 제 체감은 요게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저는 체감을 해요. 근데 현재 여러분들은 새로 시작하는 거라 요 두 가지 등급을 달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완성표에 여러분들이 등급을 달아가면서 등급을 단 것과 안 단 것에 나중에 또 상품을 등록해서 비교해 보면 영향도를 알 수가 있겠죠. 11번가도 가격 비교로 묶여요. 근데 11번가 같은 경우는 검색어에 따라서 가격 비교로 묶인 상품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격 비교로 묶인 것보다는 그냥 그 단일 상품으로 등록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영향력이 아직은 크고, 그 다음에 그럼 가격 비교로 묶는 마켓의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살펴봐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목록 이미지가 같은 거, 상품명이 같은 거, 모델 번호가 같으면 묶인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쿠팡도 그렇고 11번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부 마켓들은 이렇게 가격 비교로 묶어서 서비스를 하다 또 가격 비교를 풀어버리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고객의 선호도 문제도 있고 실제 그 기술적 한계 또 명확히 존재를 해요. 11번가는 단일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1번가도 우리 이베이처럼 이베이도 상품 등록 1.0과 상품 등록 2.0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기존의 상품 등록과 단일 상품 등록 두 가지 서비스를 해요. 이 등록 방식은 거의 옥션과 지마켓의 등록 방식과 유사하게 구조를 만들었어요. 옵션을 쓰지 마라. 낮게 상품으로 올려라. 맨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는 특정 카테고리군은 자기네가 지정한 옵션명과 옵션 값대로 넣으면 허용하겠다. 자, 단일 상품 등록할 때 제가 또 몇 가지 항목들을 뽑았네요. 상품 모델을 넣으라고 해요. 모델을. 제가 상품 등록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카테고리라 그랬죠. 근데 단일 상품 같은 경우는 모델을 넣으라 그래요. 모델을 넣으면 그 해당되는 모델의 상품이 쭉 나오죠. 마치 아마존처럼. 그쵸?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 공백 포함 한글 기준 최대 50자, 영문 숫자 최대 100자까지 입력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의 등록은 아니죠. 글자가 줄었어요. 자, 상품명 등록은 제조사 플러스 브랜드명, 시리즈, 제품 위치, 제품 사양 이렇게 쭉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 제조사명도 넣으래요. 이게 검색에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글자 수 제한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거를 버려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브랜드명도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는데 실제 이 11번가에 들어가면 브랜드명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자리에 브랜드명을 넣었다면 여기에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왜? 글자 수가 작으니까 입력할 수 있는 글자 수가. 네. 자, 그런 거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홍보 문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적는데 이거는 노출에는 영향이 없어요. 홍보성 문구를 넣는 게 이쁘다 그랬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 11번가에 어떤 셀링 툴로 등록했어요? 디셀러스. 홍보 문구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어? 갑자기 멈칫하죠?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헷갈리네요. 물어보니까 헷갈려. 이따 봅시다. 확인합시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 속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카테고리, 가령 인형 카테고리가 있다. 얘가. 그럼 얘가 봉제 인형이냐 무슨 인형이냐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뭐 플라스틱 인형이냐 이런 속성 값들이 있고 이 속성 값들을 정확히 입력해 주면 그 속성별로 그 메뉴가 따로 있어서 그것만 따로 정렬을 해서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대량 등록할 땐 사실상 힘들어. 하지만 내 상품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광고안을 할 상품들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다 세팅을 해줄수록 매출은 올라가요. 왜? 여러 검색 조건들을 통해서 내 상품이 들어올 확률은 높아지니까. 그리고 상품 옵션 있어요. 11번가에서 추천하는 옵션명 옵션 값을 사용해. 근데 옵션 사용이 불가능한 카테고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패션 쪽이나 이런 데 반드시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뭐 가전 쪽에는 굳이 옵션이 필요 없다든지 뭐 생활 잡화 쪽에는 옵션이 필요 없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상품 구성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부적합 상품이라고 나와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말 그대로 상품 정보에 이제 그 위반된 사항이 있는 상품들을 모아놔서 보여주는 그렇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똑같이 11번가에 상품을 등록하고 같이 들여다 봤는데 분석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죠. 어? 그러니까 저는 뭘 보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뭔가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찾아내는 건 뭐냐면 내 아이디의 노출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아니면 아이디가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회피하는 것. 저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마켓을 분석을 해요. 자, 여기 보면 상품 정보 부적합해서 상품명 부적합, 이미지 부적합, 홍보 문구 부적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홍보 문구 부적합으로 걸릴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홍보 문구에 전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써 할인을 안 해주면서 50% 파격 할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부적합으로 걸려요. 그렇죠? 뭐 사은품 안 주는데 진짜 사은품 주는 것처럼 홍보 문구에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미지 부적합은 많이 나와요. 어떤 경우가 이미지 부적합이에요, 늘보님? 배경이 있거나 글자가 들어가거나. 테두리를 두른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미지 부적합.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와요. 지금 대부분 동일 단어 3회 이상이면 상품명 부적합에 걸리는데 칼럼 손거울, 거울, 거울이 반복돼. 이러면 부적합이 돼. 자, 이 부적합으로 분류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노출에서 뒤로 밀어요. 즉 여기에 8,466개가 등록됐는데 이 중에 3,000개가 부적합으로 됐으면 얘네는 팔릴 가능성이 아주 낮아진다. 그러면 이 상품의 이 부적합 요소를 해소해 주거나 아니면 버리고 다른 상품을 등록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최대 1만 개까지 등록 가능하잖아요. 꽉 찬 다음에 무슨 행위를 할 것이냐.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과거순으로 500개씩 빼버리고 계속 넣었어. 왜? 여기에는 신상품, 그러니까 최신성이 노출에 영향을 미쳐요? 생각보다는 좀 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갈아엎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기준이 생긴 거지.
자, 무언가 데이터가 딱 나오면 우린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얘만 끊임없이 버려서 부족한 것만 줄여줘도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력 상품을 갖고 있다면 지금 하는 얘기들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 필요 없는 이야기일 수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량 등록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한다. 영상을 보시면서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격 비교가 있다 그랬어요. 11번가에. 네. 그렇죠? 이 메뉴 혹시 보신 분? 자, 설명 좀 해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1위와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포착하고 여기는 다 찍어서 보여줘 지금 화면처럼. 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감당할 수준인지를 판단해서 충분히 저희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하면은 내려주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이거는 사실 정책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아예 내리던지 또는 뭐 다른 방법은 강구하던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가격 비교 순위 나와 있어요. 2위야. 그죠? 그리고 1%예요. 뭐 50원 차이인가 봐요.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엑셀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엑셀로 받아질까요? 자, 좀 이따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총 8,466개의 상품 중에 3,000개의 상품이 부적합 상품이라 상위 노출이 안 돼. 그쵸? 그리고 4,389개가 비교 상품으로 묶였는데 1등이 아닐 수 있어. 그럼 이 아이디는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갑자기 막. 이제 보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요 정도를 체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였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자세히 들어가서 다음 시간에는 11번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나를 보도록 합니다.